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비명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안에서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그런 비명이 아니라 우리가 일이 안 될 때에 힘들어서 그리고 억울해서 내는 소리를 비명을 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명입니다. 아무튼 각 정당들이 순항을 하기보다는 비상등을 켜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일 마이너스 36, 선거일을 꼭 36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양 거대 정당을 제외해놓고 제3지대 정당들 가운데서 조국이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지지층 가운데서 호남 쪽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초반에는 그야말로 파란 등을 켜고 순항을 하고 있는 듯 기세를 높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반대로 초반에 개혁신당이 대단히 파워 있게 출발을 했었지만은 날이 갈수록 빨간 불을 켜고 비상등을 켜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이가 요즘 무척 바빠지고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만 해도 한마디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이준석이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파워라든가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도부라든가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 내지는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에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적으로 언론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앞장서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준석을 따라갈 수밖에요. 마치 이준석이는 그런 허풍에 바람이 들어서 자신이 큰 정치인이 되는 양, 영향력이 대단히 큰 파워가 있는 정치인으로 착각을 하면서 오만불손한 그런 행동을 보여왔던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의 등장, 작년 12월 26일 한동훈의 등장은 이준석 몰락의 서막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이준석 자체에 이준석의 모든 것을 하나 둘씩 벗겨가면서 이준석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드리는 첫 출발이 됐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준석의 실체가 한동훈을 통해서 하나 둘씩 벗겨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의 등을 업고 당 지도부와 또 대통령을 연일 독설에 가까운 비난과 조롱을 하게 되니까 뉴스는 자연적으로 이준석이 중심이 될 수밖에요. 한마디로 주연에서 조연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한동훈의 등장 때문에. 그야말로 대하 드라마의 주연으로 역할을 하다가 단막극의 조연으로 변신을 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신당을 창당하겠다. 작년 하반기에 얼마나 크게 떠들어댔습니까? 대구 보수의 텃밭에서 30여 명의 국회의원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고 과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포장을 아주 잘한 것이죠. 그 근거로 국민의힘에서 대구 영남 중진 또 3선 이상 대통령 측근들의 불출마와 나간다면은 험지 출마를 하라고 인유한 위원장이 얼마나 강하게 프레스를 걸었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에는 말없이 자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은 대구 영남 지역에서 낙수 효과가 아주 클 것이다.
이삭 죽기에 성공만 한다면은 자기로서는 큰 성공이다 내심 기대를 했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준석의 바람일 뿐 착각이요 오산이었었죠. 이뇨한이 물러나가고 그 대신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장하면서 이준석은 그 다음 날로 탈당을 선언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준석의 탈당이 아니라 한동훈에게 쫓겨난 첫 번째 패배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준석이가 패배의 쓴맛을 본 것이 바로 그 자리였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자, 이준석은 내심 대구 영남권에서 중진들이 탈락을 하면은 그 이삭을 받아서 대구 영남에서 지지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보수의 텃밭을 휘어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대구 영남 지역에서 한 사람도 이준석에게 합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개혁신당은 화려하게 문을 열고 개업을 했었는데 손님이 오질 않아요. 고객이 찾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위기감만 높아지고 두 번째의 쓰라린 패배를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크게 통탄을 하고 있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준석 하면은 잔머리 굴리는데 능하지 않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그냥 당한 꼴이 됐죠. 어느 광고 선전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 있었죠. 집 나가면은 개 고생한다. 이런 우스갯소리와 함께 이준석이가 빅 텐트를 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 주도로 개혁신당을 꾸려가면서 결국은 한 축이었던 이낙연 새로운 미래를 내쫓으면서 개혁신당에 자기의 아성을 구축하는가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고객들, 손님들이 찾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르게 정치 지형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조감을 느끼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개혁 신당 중심으로 모든 정치 지형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였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이낙연 새누리 새로운 미래인가요? 새로운 미래를 내보내고 나니 그야말로 빈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은 민주당의 지지표를 얻어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개혁 신당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급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가장 초조하고 다급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이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남 쪽에 민주당 그 지지 세력들이 옮겨갔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이준석은 애써서 이재명이 최근에 여러 가지 실책을 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본인 스스로가 비례연합정당을 꾸리면서 진보당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지분을 내주면서 왼쪽 낭떠러지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은 높아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정체 내지는 답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탈락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 영남의 중진들이 분명히 나오면은 이삭 줍길에서 당세를 불리겠다 했었는데 완전히 자기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지형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기대했던 곳에서는 파리를 날리고 있고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집안에는 호떡집 불난 듯이 아주 잘 나가고 있으니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준석이 이재명과 같은 정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을 불러대면서 토론을 같이 해보자. 한동훈 위원장이 TV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과 대결을 펼쳐 보이겠다라고 이재명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그것을 보고서 끼어들고 있는 것이죠. 훈수를 두는 것이죠. 안 받을 줄 알면서 제안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출마를 선언한 경기 화성을 지역에 출마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와 한판 붙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정말 이준석이 다운 그런 제안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장관 시절부터 한 번도 이준석이가 깐죽거릴 때마다 대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준석의 이자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예 무시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이준석의 그릇을 알고 있고 이준석의 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준석이를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준석이는 워낙 큰 거물이라는 것을 이준석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을 자꾸 건드리면서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겠다. 한마디로 얄팍한 그런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절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볼 때에 본인이 만만하게 보는 상대, 또 상대로서는 이재명이 만만하게 보였다라고 해서 TV 토론을 하자라고 제의했었는데 이재명이 안 받을 것은 뻔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곤란한 지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한다면 공격할 요소가 한동훈으로서는 많기 때문에 안 받을 것을 알면서 토론하자고 제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을 또 같은 동명상련의 이재명을 추켜 세웁니다. 그래도 이재명 하면은 대선 주자까지 지낸 사람인데 정작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준석은 이재명 편에 서서 또 한번 동정적인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지요. 아무튼 이준석은 그렇게 교활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질문자가 또다시 이준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준석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토론을 직접 제안할 생각은 없겠느냐? 이렇게 얄밉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저는 오히려 출마를 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출마를 하면은 저랑 이준석이랑 자연스럽게 토론도 하겠죠 라고 말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 자체는 이준석이가 참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꺼풀 뒤집어 보면은 그것도 옳은 얘기는 아니지요. 말장난하고 잔머리를 한번 굴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몸값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을 자꾸 긁고 끌어내려서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한동훈이 상대조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나와서 나랑 같이 한번 붙어보자. 정청래가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거물, 상대해도 상대가 되지 않을 그런 거물이 오면은 자기 몸값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대 정당의 대표가 어떻게 이준석과 토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자의 의도도 참 불쾌하고 불순한 것이죠. 의도적으로 말싸움 붙여서 재미있게 청취자들에게 자극을 시키는 그런 진행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이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됩니까? 이준석이는 화성을로 나간다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은 전체를 아우르는 전국을 아우르는 사람인데 대선 토론도 아닌데 어떻게 이준석과 같이 맞상대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는 그 진행자가 의도적으로 불손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론에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한 소신과 언론에 대한 책무를 느끼고 있는 사람만이 마이크를 잡을 권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 장난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준석이가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옳시구나 좋은 것이죠. 몸값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역이든 비례든 이번 선거에는 불출마하겠다. 이재명이라든가 이준석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토론을 해라. 또 그 지역에 나와서 출마해서 나랑 한번 붙자. 이 말이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든가 이재명은 정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은 젊다고 해서 당 이름을 개혁신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것 행태를 보면은 그야말로 구태의 가장 썩은 정치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는 억지 비유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주 멋진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3자가 볼 때는 참 무식하고 경우에 맞지 않은 그런 비유를 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준석의 입에는 깐죽거린다는 얘기를 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준석이가 입만 열면은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린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찬 얘기죠. 방망이를 절대 안 잡는 타자에 비유하면서 되게 센 타자라 그러는데 방망이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방망이를 들고 나오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출마하신다고 한 분이 출마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말에 번복을 해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있는데 불출마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출마를 하겠다 해도 누구도 말리질 않는다. 이렇게 깐죽거렸습니다. 이재명, 이준석 하루가 멀다 않고 아니 자기가 한 말을 돌아서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정치에 입문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동훈에게 방망이 들고 나와서 타자로서 한번 붙어보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야구를 제패했을 때에 김웅영 감독, 또 김웅영 감독이 현역 시절에 홈런 타자, 대형 타자였지요. 그런데 감독이 되고 나서 타석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까? 비유를 하더라도 걸맞는 비유, 적당한 비유를 들이대야지. 아니 감독으로서 당을 꾸려가면서 전체 253군데 4군데의 지역을 통괄하고 있는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 감독 보고 방망이 들고 나와서 타석에 들어서라니 그게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치인이 못 된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독이 어떻게 방망이 들고 타석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준석이가 이재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사천이니 공천이니 김혜경 뭐 수행실장이니 비서실장이 하다가 그 후보자를 공천을 해서 난리법석이 되니까 이재명 가는 곳마다 해명하느라고 바빴지 않습니까? 한동훈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나 이재명은 자신이 한 말을 돌아서면은 그대로 부인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또 잘못된 것을 정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분명히 나이가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걸었었는데 날이 갈수록 뚜껑을 열어보니까 구태했던 6, 70년대의 그 정치에 암울했고 더러웠고 추웠던 정치꾼들, 정치 몰입애들이 하는 그런 정치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번 총선거에서는 반드시 이런 정치인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한동훈이가 늘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 그리고 서민들이 편하게 사는 사회, 동료 시민들이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지지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 제목 가운데서 집 나가면은 고생이다. 광고물 패러디 생각이 납니다. 이준석은 국민의 힘에 있을 때에 행복했었죠. 이준석은 지도력도 없고 인성도 갖추지 못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화성을 지역에 개혁신당의 이준석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에서 화성을 지역에
대항마가 누구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